그 소설의 무도회 장면에서 똠스키가 리자랑 춤을 춥니다. 원래 똠스키는 리자를 몰라요. 근데 그 폴리나 공장 영애와 이제 좀 사귀는, 요즘을 지금 썸 타는 그런 사이인데, 폴리나가 약간 찔러가지고 좀 이제 속상해가지고 똠스키도 여바란 듯이 이제 리자랑 춤을 추는 그런 상황인데, 마주르카를 추면서 게르만 얘기를 슬쩍 흘립니다. 그러면서 걔는 굉장히 낭만적인 인물이다. 나폴레옹의 이 옆모습 프로필과 메피스토의 마음을 가졌다. 그의 마음 속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악행이 적어도 세 가지는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게르만을 설명하는 키워드, 나폴레옹, 메피스토펠레스, 낭만주의, 악행, 악, 이렇습니다. 그래서 똠스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흘린 말인데, 리자도 굉장히 낭만적인 성향을 이제 가진 그런 캐릭터라, 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리자에게는 이 게르만이 굉장히 이런 이제 악마적인 쪽으로 신비화된 그런 인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 그 게르만이 이러이러한 정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한번 첫 장면으로 가보면, 장교들이 모여서 카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게르만이 끼어 있습니다. 게르만은 근데 독일인으로 돼 있어요. 독일계 러시아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빠져요. 그 러시아에서 독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19세기에. 그 다음에 공병입니다. 그러니까 공병, 이거 다리 만들고 뭐 이런 건축하는 이런 공병인데, 그 무렵에 또 공병도 또 이게 낮아요, 등급. 어떻게 거기에 게르만이 끼어 있는지, 왜 끼어 있는지, 여기서 이미 이 게르만의 여러분 요즘 수조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흙수저인데 자기는 음수저, 금수저를 끼고 싶은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온갖 것을 참으면서 이제 앉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게르만에 대해서 작가가 어느 정도의 이제 요약을 해줍니다. 귀화한 독일인의 아들이고 아버지한테 변변찮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근데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재산 가진 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면 자기는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봉급만 갖고 살았다. 요즘도 힘들지만 이 19세기에 근로소득만 갖고 살려면은 얼마나 생활이 퍽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근검 전략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는 강한 열정과 불같은 상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내적으로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강한 열정과 불같은 상상력을 누르면서 굉장히 이제 독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또 도박판에는 왜 오는지, 근데 도박하는 것만 이제 구경을 합니다. 구경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불같은 상상력 등등을 가지고서 계속 보는데, 엄청나게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게르만을 보라고, 항상 저렇게 앉아있지만 절대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게르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이런 잉여의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채소치를 걸 만큼의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뭡니까 삶을 이제 사는 그런 젊은인데, 똠스키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막 말하자면 확 돌아버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게르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불같은 상상력과 아까 뭡니까 강한 열정과 불같은 상상력, 그거에 이제 똠스키가 이제 불을 지핀 이제 그런 셈이 이제 돼버렸는데, 이렇게 근검 전략하면서 사실주의 코드에 집중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뭡니까 비장의 카드, 여기로 이제 이 낭만주의 코드인데 이제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충돌을 하는데, 너무 그 욕망이 강한 거예요. 성공하고자 하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지금까지 눌러져 있던 냉혹한 이기주의, 이게 이제 개입이 되고, 이른바 이제 악행이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소설의 플롯을 이제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기까지 이르는데,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